안녕하세요. 딜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캐나다 달러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원달러 1200원대 넘었었습니다. 1201원 부근에 거래되었습니다. 전일 종가가 1197원 50전에 끝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미국 증시는 미국 고용지수가 나쁘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뭐 테슬라 주가도 빠지고 애플 주가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기술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16주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10만 9천 명 늘어난 141만 명으로 나왔거든요. 따라서 금융시장이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도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상화 폐쇄 이야기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다른 중국 영상화 폐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미 연방수사국 FBI가 기소한 중국인 군사연구원이 샌프란시스코 주재 영국 중국 영사관을 은닉하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꼭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홍콩에 있는 미국 영사관 폐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 안 좋았고, 자, 실업보험 관련 공화당 이제 실업수당 지원금이 거의 끝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뭐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가 거의 뭐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시장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다우 1.31% 빠졌고 미국 재수익률 마이너스입니다. 달러 지수는 계속 지금 빠지고 있고 달러엔이 빠졌습니다. 위험 자산 통화인 yen이 강세를 보인 거죠. 유로 달러가 장중 1.16달러 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걱정 원유 수요 우려 등으로 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우 지수는 1.31% 빠졌고 나스닥은 2.29% 빠졌고 S&P는 1.23%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해서 고용지수 악화, 실업보유 청구 건수가 16주 만에 증가했고, 미 항공사도 너도나도 적자입니다. 2분기 매출 급감했고, 중국과 미중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긴장관계 고조되고 있고, 자, 미국 마이애미 등 12개 도시에서 코로나 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 AT&T 등 실적 발표, 인텔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3분기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공화당 5차 추가 부양키 내역 공개 임박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하락했고요. 자, 다우가 27,000선 부근을 기점으로 조금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25,000선까지 조정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자, 달러지수 유로는 계속 지금 2년 동안 최고치에 이제 거래되고 있고요. 위안화는 7위안 미중결 그 다음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올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요가 이제 3월 20일 그때 이후 약 8%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1.8%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은 고용 부진 우려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른 통화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관심이 많은 통화들, 파운드는 조금 소폭 올랐고, 캐나다 달러가 강세, 0.20 강세, 호주 달러하고 뉴질랜드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통화들은 이제 조정 가능성을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미중 갈등 고조로 여기 시장에 달러 위안이 약세를 보이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7.01 위안 어느 정도 중국이 추가 미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안이 7.01 위안 수준에 거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는 미중 갈등 고조 우려 부진한 한국 2분기 GDP가 안 좋게 나와 마이너스 3.3%죠. 22년 만에 처음 외환위기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분기 GDP가 적자를 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코스피는 약세를 보였고 외국인 기관 순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56% 하락했죠. 외국인은 2천억 순매도하고 개인들은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들 휴스턴 총리 상한 폐쇄 미국 대선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이 지금 고조가 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최근에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오른 가운데 한국 GDP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고 하면서 이제 코스피도 약세를 보이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00선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코스피도 조금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마음 편해 보입니다. 원달러 보겠습니다. 원달러도 오래간만에 5일 만에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1197원 30전, 1200원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적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휴스턴 총리 성화 폐쇄 지시했다. 이 뉴스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컸고요. 따라서 달러 위안화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1197원에서 크게 오르지 못한 그런 모습. 오늘 1200 넘으면은 다시 또 1210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GDP가 발표됐는데 수출이 영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외환 당국도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등으로 일단 원달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1190원은 지지된다 보고 위쪽은 1220원 이런 박스권을 두고 다시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호주 달러하고 뉴질랜드 달러 뭐 이런 통화들 뭐 초강세죠. 유로도 지금 강세고 또 캐나다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세입니다. 지금 룬이 캐나다 달러 애칭인 룬인데 지금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34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달러 약세, 캐나다 달러 강세 이야기는 1.3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차트 모양 그래 나오죠. 요 위에 지지선 뚫렸으니까 이 지지선 뚫렸잖아요. 뚫렸으니까 1.32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됐는데도 원달러가 올라간다면은 캐나다 원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원은 제가 볼 때는 900원대 지지선이 보이잖아요. 900원대. 이 900원대 넘어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91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차트 모양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이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지금 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빨간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미중 갈등 고조로 보양책 기대로 금.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이제 인플레 우려가 슬슬 나오면서 금 가격도 자꾸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때 이제 조심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 여기서 같이 따라가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이상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